안녕하세요, 알파카입니다. 2024년 드디어 끝났습니다. 올 한 해 모두 다 이루고자 했던 목표를 다 이루셨는지 모르겠는데 알파카는 올해 이루려고 했던 목표를 그래도 좀 이뤘던 것 같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좀 이루려고 했던 것들을 많이 이룬 뜻깊은 한 해가 된 것 같습니다. 24년에 제가 제일 이룬 것 중에 하나가 술을 끊어보겠다. 3월부터 11월까지 한 9개월 정도는 확실히 끊었던 것 같아요. 12월 달에는 조금 간혹 먹기도 했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거의 술 없이 생활을 했고, 술 없이 생활하니까 장점이라고 하면 365일 정신이 너무 맑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좀 피곤해한다. 약간 이런 단점이 있긴 한데 좋은 결과들도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에 요즘에 제가 수영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철인 3종 경기를 완주를 하기 위해서 조금 한번 더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뭐 최근에 사실 24년도 저는 그래도 좀 만족한 한 해를 보냈지만 대체적으로 사실 경기가 되게 안 좋았어요. 저희 주변에 있는 외식업 하는 분들도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경기 어렵다, 힘들다, 기타 뭐 다른 사업 하는 분들도 되게 어려움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는데 모두 다 힘내시고 25년엔 좀 즐거운 결과들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25년 전망, 사실 전망에 대해서 한번 제가 가볍게 다뤘던 적이 있는데 오늘은 좀 가감없이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도 투자를 좀 제가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최근에도 사실 강북구에 있는 건물을 하나 샀고, 최근에 그 터보형이 건물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 건물 짓고 나서 이제 알파카 건물도 한번 짓거나 좀 사옥을 좀 계획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각오를 가지고 저희도 조금 되게 투자자의 관점으로 사실 요즘에 되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즘에 저보러 어떤 투자하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사실 뭐 미국 주식, 한국 주식 이런 거 잘 모르고 생각보다 저거 적성이 안 맞더라고요. 그리고 코인들도 웬만하면 다 적성이 안 맞아서 안 하는데 하나 하는 거 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 딱 대장주 그리고 달러에 투자를 하자, 약간 이게 제 마인드거든요. 제 주변에 또 좋은 형들도 많잖아요. 같이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해보면 25년도에 가장 전망 중에 하나가 그거더라고요. 원화 가치의 하락. 결국 한국 돈 갖고 있으면 마이너스다, 이런 이야기들을 할 정도로 원화 가치가 많이 하락을 하고 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리스크 있는 투자하기는 싫고 우상향을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뭐 투자를 좀 잘하는 이런 부동산 쪽 빼고는 비트코인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으로 그냥 가지고 있다가 내가 뭔가 사야 될 때 비트코인을 빼서 부동산 투자를 하는 이런 관점으로 25년은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관점으로 그러면 2025년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 올 24년도 1월부터 8월까지 아파트 값이 꽤 올랐거든요. 원베일리 같은 경우는 최근에 60억까지 팔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런 와중에 강북에 있는 아파트, 뭐 다른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봤더니 뭐 상계주공 같은 경우는 아직도 20년 시세 그대로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르는 데만 오른다, 그리고 오르는 데가 빨리 오른다 라는 얘기고, 지금 이 상황에서 강남이 계속 올라가고 금리가 더 내려가서 흐름이 타가지고 더 오르는 상황이 되면 이제 그런 강북에 있는 아파트나 지방에 있는 아파트가 따라서 올라가 줄 거예요. 왜냐면 한 타이밍 늦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더 올라가 줄 건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지금처럼 정체로 간다라고 하면 안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어떤 거를 선택을 해야 되냐라고 봤을 때 결국 중심지를 가야 된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뿐만 그런 게 아니라 일본도 사실 그렇게 되고 전 세계적으로 도심 집중화가 더 강화되기 때문에 결론은 무조건 외곽지에 있는 걸 팔아서 내부로 들어와야 된다. 내년에도 뭐 중심지에 있는 부동산 가격 뭐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강남 같은 경우에는 정말 리스크한 투자들 조심해야 됩니다. 이미 2년, 3년간 공실이 너무나도 많았고 그다지 해결되지 않았어요. 2, 3년간 그 경기가 풀리지 않다 보니까 임대로 들어오는 사람의 수요가 없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내년 같은 경우도 강남권에서는 임대 가지고 굉장히 전쟁을 할 겁니다. 특히 오피스 시장. 물론 대형 오피스들은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강남에는 중소형 꼬마 빌딩을 지어서 들어갔던 케이스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내가 사옥용으로 투자하는 거 아니면 내년에도 오피스 건물을 내가 투자해서 산다, 정말 싸게 사면 괜찮겠지만 그런 거 아니면 사실 쉽지 않은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건물들이 오를까? 메인 상권, 사람들이 언제나 돌아다닐 수 있는 지역에 기업들이 많이 투자하는 곳으로 가야 되겠죠. 압구정 로데오가 더 오른다 만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저는 내년에도 압구정 로데오는 우상향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작년, 재작년 좋은 회사들에서 투자가 많이 들어왔고 압구정 로데오를 당분간은 대체할 수 있는 상권들이 없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평일에 가면 사람이 없다, 저녁에 뭐 사람이 생각보다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실제로 그렇다고 해서 압구정 로데오보다 좋은 상권이 있냐? 성수동, 홍대 이런 데 빼고는 특별히 눈에 보이진 않거든요. 겨울철이기도 하고 봄철 되면 또 사람들이 많이 움직일 거다. 그래서 원래 상권은 겨울철은 제일 하로 보고 봄철을 많이 보시거든요. 내년 봄이 되면 다시 압구정 로데오에도 활기가 차면서 압구정 로데오의 투자 열기도 올라가지 않을까. 압구정 로데오가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요즘에. 그래서 외국인 투자들도 조금 들어온다라는 제가 최근에 좀 소스를 드린 게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신사역 쪽도 이야기 많이 하는데 신사역 상권이 진짜 당분간 살아남기가 참 쉽지는 않겠다는 생각을 해요. 이게 로데오하고 결국에 뭔가 이렇게 나눠먹기 같은 상권이 돼버렸어요. 현재 로데오가 뭔가 꺾일 만한 기세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 보니까 신사역이 그걸 받아주지 못하고 있는데, 결국 신사역을 살리려면 건물주들이 조금 더 힘을 써서 임대 조건이나 상황들을 좀 만들어 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뭐 성수도 마찬가지로 계속 더 오르냐라고 했을 때 안 오를 이유가 없는데요.
뭐 어차피 사람들 계속 유입되는 건 똑같고 지금 봄철 되면 더 많은 사실 사람들이 유입이 될 거기 때문에 평수는 마찬가지로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남동 같은 경우 뭐 나인원 뒤에 같은 경우는 조금 정체될 수 있겠지만 그래 전체적인 한남동 이태원은 상권이 또 올해보다 더 좋을 겁니다. 뭐 이태원 같은 경우도 이미 회복할 대로 다 회복했고 또 사람들이 더 유입되고 또 외국인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홍대 요즘 홍대가 최고죠. 예, 요즘 홍대 가면 진짜 사람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데 또 사람들이 혹자라 그런 얘기를 해요. 홍대 갔더니 뭐 내가 갔던 데는 별로 사람이 없던데? 라고 하는데 홍대는 진짜 상권을 많이 돌아보셔야 돼요. 왜냐면 상권이 정말 광범위한 상권이기 때문에 그 곳곳에 많은 넓은 상권을 계속 사람들이 왔다 갔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유동인구 엄청나다는 거예요. 요즘 10대, 20대들한테는 최고의 트렌디한 상권이 홍대이고 젊은 외국인들한테도 최고의 상권 중에 하나는 홍대이기 때문에 홍대, 그다음 또 연남동 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요 지역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뭐 안 좋아지는 거 없지 않냐, 다 좋다라는 얘기냐. 일단 올해 경기 자체도 안 좋고 뭔가 지금 경기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금리 인하나 별 돈을 푸는 그런 방법들밖에 없거든요. 사실 지금 코로나 때 같아. 약간 느낌이 코로나 딱 시작해서 나라 망했다 라고 생각했던 그 시점에 제가 다시 건물을 샀어요. 저도 최근에 망했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 시점에 또 사려고 합니다. 그게 약간 저만의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한테는 타이밍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지금이 타이밍이라고 생각 들어가지고 좀 더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외 지역은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 작년 같은 경우도 제가 많이 추천했던 것들이 서울 주요 지역의 주요 상권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은평구, 동작구, 강북구, 뭐 성북구, 역 출구 근처에 이면도로 메인이나 대로변 건물을 투자하는 거 좋다. 그런 건물들 같은 경우는 공실 리스크도 없고 임대료 상승도 꾸준하게 가능하다 보니까 그런 주요 지역의 역 출구에 있는 건물들을 좀 타겟으로 보시는 거를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건물들을 정말 아름답고 멋있게 알파카 빌딩 관리에서 지금 많이 꾸미고 있거든요. 내년부터는 작품들이 쏟아져 나올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한 멋진 사례들을 저희가 많이 보여드릴 텐데 저도 그래서 최근에 매입한 게 역 출구의 대로변에 있는 작은 건물을 샀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 제가 봤던 건물 같은 경우도 역 출구까지는 아니지만 역에서 멀지 않은 대로변이었고 주변 시세 대비 매력적인 가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내가 사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고객한테 좋네요. 네. 이거 보시면 저한테 잘하셔야 돼요, 진짜. 그리고 최근에 사실 모텔, 호텔 등 이런 숙박시설들이 굉장히 또 메리트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25년 같은 경우는 모텔, 호텔용 건물을 사거나 그런 건물에 좀 투자를 해서 좀 경험해보려고 하거든요. 지금 실제로 3성급, 4성급 호텔들이 많이 지어지긴 했지만 서울에 호텔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사실 외국인이 더 많이 올 거거든요. 충분히 그런 것들도 한번 투자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지방권에 있는 건물들은 어떻게 움직여야 되냐, 뭐 외곽지도 그렇고 뭐 제 지인들도 뭐 지방에 땅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경기가 좋아야 팔립니다. 금리가 낮아져야 되겠죠? 근데 금리는 낮아질 거고요. 결국 한국 같은 경우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돈을 푸는 거다. 그럼 한국의 돈의 가치가 줄어들고 그러면 결국에는 미국에 대한 투자 상품들로 내가 옮기면 좋겠지만 그게 조금 더 리스크하다고 생각되면 상업용 부동산 가지고 충분히 어느 정도 튀길 수 있다. 저도 그래서 어느 정도 제가 상업용 부동산이든 주거용 부동산이든 매입해서 제가 운영들을 한 10년 정도까지 열심히 잘해서 그걸 이용해가지고 다음에 뭐 어떤 투자를 하는 이런 거를 좀 겸해서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방에 있는 분들 같은 경기가 좀 더 좋아지면 팔고 최대한 서울 쪽으로 모이는 게 좀 더 현명한 투자니까 이제 25, 26, 27 금리가 좀 낮아지는 시점에 본격적으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마지막으로 제가 뭐 오늘 그냥 총정리라고 하면서 친구한테 이야기를 하듯이 했는데 진짜 코로나 때 같거든요. 코로나 때도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금리가 낮아진 것처럼 지금도 딱 그런 시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도 투자를 굉장히 본격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 시점을 놓치지 말아야 또 3, 4년, 4, 5년 후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갈 만큼 간 것 같아요. 바닥 찍을 만큼 찍은 것 같고 그래서 25년도 큰 성장은 아니지만 약간은 성장한다. 대신 공실 리스크 있는 부동산 그런 것들을 잘 구분해서 여러분도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든 궁금한 상담들 있으면 저한테 인스타로 남겨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몰래 이렇게 답변을 드릴 테니까 언제든 문의 주시고요. 25년도에도 모두 다 성투하고 잘 되셔서 웃으면서 저희가 같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안녕.